받았는데 이 사람하고 만약에 서유덕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모든 일은 만나야 됩니다.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의외로 순수해. 저 이사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럼 땡큐죠. 건진 거죠. 근데 이 사람하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좀 저기 나갈 임대 보증금도 없고 뭐 저기 돈도 필요하고 하는데 아기가 있는 사람은 또 아닌 것 같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내가 이거를 9억 5,200에 입찰을 했으면 9,520을 날리는 거잖아요. 미납을 하면 날리는 거거든. 그럼 내가 9,520을 날릴까 아니면 이 사람한테 한 5천 정도로 해서 13억 6천이니까 한 1억 천 정도, 1억 정도를 내가 그냥 할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만났더니 5천 언더로 협의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잔금 납부하기 전에 만약에 무턱대고 받았다라면 임차인 부분을 만나서 이 사람 부분에 대한 비용이 추가 명도 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봐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만나봐야 알아요. 만나봐요. 근데 만나가지고 돈 갖고 얘기하면 얘는 자꾸 돈을 올리겠죠. 그죠? 얼마 갖고 있습니까? 뭐 연마다 하면 친해질 거 아니에요? 얼마 갖고 있습니까? 왜요? 얼마 갖고 있냐? 내 집 사주려고. 얼마 갖고 있는데. 이것저것 뭐 한 몇 억 됩니다. 그걸로 내가 집 사줄 테니까 우리 그냥 깔끔하게 서로 끝냅시다. 그러면 의외로 쉬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과연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까? 저는 퀘스천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이거의 가장 좋은 해법은 입찰하기 전에 임차인을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만나서 나 이 물건 관심 있는데 본인 상황은 어떠냐. 그럼 얘도 얘기를 하다 보면 순순히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쌍욕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인상이 착하고 뭔가를 도와줄 것 같고 내가 못을 제대로 좀 갖춰 입고 가서 얘기를 나누는데 무턱대고 쌍욕을 하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은 없거든. 그건 병원에 있죠.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얘기를 하면 의외로 쉽게 풀립니다. 그럼 얘가 갖고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았어요. 알아서 내가 얘한테 한 몇천 정도 주면 얘가 나가겠거니. 그러면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서류를 하나 써라. 무슨 서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 안 했잖아, 얘가. 후에 제출을 해라. 얼마로? 한 8억 써, 거기다. 8억. 집주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전입신고 했을 거 아닙니까? 집주인 만나서 8억 쓰겠다, 그래. 너한테 5천 줄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또 떨어져가지고 7억, 6억 대에서 낙찰이 돼요. 근데 난 얘하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거기서 더 자세하게 하려면 얘하고 공증받고. 그 낙찰을 내가 사람들은 다 8억 썼으니까 13억 6천짜리를 8억을 까면 얼마예요? 5억 6천이잖아. 그러면 기껏 써봐야 사람들은 5억 6천 7천이 맥시멈이죠. 내가 6억 5천에 딱 떨어졌을 때 6억 5천으로 그냥 입성하는 거죠. 그 얘한테 5천 주고. 그게 경매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럴 기회를 놓친 거고 9,520만 원을 날린 겁니다. 왜? 멍청해서. 같은 경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푸는 방법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져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하나의 케이스죠. 한번 미도메이션 잘 나가는데 워낙 오래됐으니까 이게 다른 내용 있나요?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가히 이제 네. 감정이 이제 2015년 이렇게 되면서요. 네. 이게 이제 최근까지 이 사람이 이제 15년도까지는 네. 거주를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네. 문서 송달 내역을 이제 보면은 네. 직접 받은 게 나오는데 이게 이제 경매 나오면서부터는 송달 간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실제 거주는 하지 않을지 않을까라는 또 예측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럼 더 좋죠. 이게 경매를 나왔잖아. 이 사람을 찾아. 찾아서 자 우리 서놓고 얘기 좀 해보자.
너 그대로 다시 들어가. 임대차 계약서 집주인 만나가지고 다시 써. 제출해. 제가 한 얘기가 유효할 수 있어요. 법원에 다시 아니 얘는 전입했잖아요. 지가 지 집에서 나오고 빠지고 그건 지 맘이지 뭐. 그래서 그잖아요. 나 일이 있어가지고 뭐 딴 데나 전입 신고를 했다 하지 않았다. 그건 자기 맘이거든. 어찌됐거나 경매로 발표된 이 시점 언제죠? 이미 경매가 있었던 2015년 7월 2일에는 얘가 점유하고 있었고 언제까지 점유를 했어요? 직접 가서 뭐 안 봐도 알 수 있어요. 문건 송달 내역에 임차인 소유덕 경매 매각 결정 기일 통지서 발송했는데 2016년 4월 6일 날 자리에 없었던 거죠. 송달 간주로 처리됐고. 그럼 이 사람이 마지막에 받았던 건 언제예요? 위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임차인 소유덕, 임차인 통지서 발송 2015년 7월 24일에는 받았죠. 2015년 7월 24일부터 해가지고 송달 간주로 됐던 2016년 4월 6일 사이에 얘가 안 받았을 뿐이에요. 나가서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바빠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싫어서 안 받을 수도 있고. 그죠? 가장 확실한 건 뭐예요? 가봐서 관리실에 살고 있습니까? 그럼 살고 있다. 자, 임차인 소유덕이 살고 있습니까? 소유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름을 딱 집어서 얘기하면 이해관계인이라고 바로 알아요. 관리실에서.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살고 있는 사람을. 자, 임차인 소유덕이 살고 있습니까? 소유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안 사는데요? 땡큐고. 안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덕이를 찾아야 돼. 소유덕이를 찾아서 자, 한번 심각하게 우리 편하게 얘기를 해봅시다. 왜? 얘만이 여기에 키를 갖고 있거든. 얘만. 아까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키를 갖고 있어요. 8억에 쓰자고 하고 그 다음에 5천 주기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근데 낙찰 받았는데 딴소리 하려면 안 하려면 아까 뭐 공증받고 네. 그리고 그 정도로 강심장이 그런 정도로 머리가 돌아가면 여기서 안 나왔어요. 자기가 썼지. 여기가 써가지고 제출을 했죠. 자, 이런 그 사건들. 그 서유덕이라는 사람은 네. 지금 전입 신고는 돼 있지만 금전적인 이해관계는 전혀 지금 정보가 전무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권리를 그만큼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집주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전입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지금 받는 금액이 있냐? 보죠. 근데 전입 신고는 돼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실거주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없다 하면 관리실에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네, 관리실 확인하고 14층이니까 밑에 층이나 해서 확인하고 본인인지. 그 정도의 노력을 하면 몇 억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노력을 안 하면 9,500을 날리는 거죠. 경매가 단순해요. 하지만 방법론상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입니다. 방법이. 그리고 집주인 김성환 씨는 총 채권액이 34억이에요. 얘한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13억, 12억에 낙찰돼도 얘한테 돌아갈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미 얘는 안 삽니다. 그리고 얘가 전입을 했잖아요. 얘는 2003년도에 소유권 이전을 했고 얘는 2010년도에 전입을 했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하라 그랬죠? 관리실에 소유덕 씨가 삽니까? 김성환 씨가 삽니까? 라고 하면 누가 삽니다. 근데 관리실에 물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방법. 우편함이 있죠? 우편함에 누구 이름으로 우편물들이 오는지를 확인하세요. 가디지지 말고 CCTV 찍히니까. 그래서 보고만 넣으세요. 그냥 거기에. 자, 그러면 어찌됐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걸로 방법론상에서 풀 수 있는 게 다양하겠죠. 자, 여기까지 하나 하고, 자, 하나밖에 조사를 못했어요. 예, 상은 씨,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잠시만요. 일단 16-274 하나 번호 하겠습니다. 제가 한 이틀 전부터 이제 발표 준비를 하면서 조사를 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새벽까지 한 8건 정도 조사를 해왔어요. 그 중에서 고민하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쉽게 찾을 수 있는 아파트 수익형 물건입니다. 대전 거 해봤어요. 2741. 네. 이 물건은 그 대전에 그 시세 자체가 오른 추세로 그 되어 있는 아파트 물건이고요. 투자 이후 그 시세 차익만 한 153% 정도 예상되는 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물건인데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2016년도 6월 28일 날 1억 5,900에 그 시작을 해서 1회 유찰돼서 1억 1,100 정도로 잡혀 있는 물건이고요. 그 가격 시점은 2016년 2월 달이에요. 이제 올해 잡혀 있지만 시세는 조금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 자체가 그 주변 그 입지 요건이 좀 괜찮고요. 아파트 자체도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위치는 대로변 쪽에 있고요. 위치는 양호하다라는 판단이고, 평형도 그 선호할 수 있는 그 일반적인 평형입니다. 지금 임차인이 그 조지성 씨가 그 거주하고 있는데요. 천에 월 45만 원. 하지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모두 다 했지만 대항력은 없기 때문에 그 명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유권 이전 다음 오게 되는 말소기준 등기 이후로 모두 다 소멸되는데 이렇게 해서 권리 분석에는 하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현재 시세를 조사하고 그 예상 낙찰가를 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수익률을 만들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입찰에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시세는 2016년도 8월 달이에요. 지금 이제 8월인데 가격. 네. 감정가가 1억 5,900에 시작했지만 8월 달에 1억 7,20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1억 7,200이요? 네. 보면은 가격 시점은 2016년 2월 26일인데 전용이 20평이에요. 전용이 20평이면은 계약 평수로 따지면 5평 올리면 24평이나 25평이죠. 그러면은 24평이나 25평에 뭘 봐야 되냐면 방이 2개냐 3개냐를 보셔야 돼요. 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한번 찍어보죠. 네. 찍어보면 여기까지만 나왔죠? 여기까지만 나왔는데 방이 2개인지 3개인지는 KB에 들어가서 구조를 한번 보세요. 근데 어찌됐거나 그걸 봤더니 2010년 2월 26일은 1억 5,900으로 감정을 했는데 현재 시세가 1억 7,200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최저가는 1억 1,130으로 된 거고, 여기에 낙찰은 몇 프로 쓸까요? 지금 그 인근 그 예상 낙찰가는 낙찰 사례를 비교를 해봤을 때 지금 누적 조회수가 663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여기 인근 매각 사례를 들어가면 지금 좀 낮아요. 왜 낮을까요? 2014년도 네. 기준이고요. 그리고 대전이잖아요. 전문 투자자는 지방에 안 갑니다. 쉽게 해서 전국구는 안 가요. 지역구 애들이 놀려. 근데 전국구가 가면 어떻게 될까요? 걷어오죠. 네. 전국구가 가면 걷어옵니다. 대전은. 예. 그 2년 전이지만 한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이 물건 전세도 상승하고 있는 전세도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잡은 예상 낙찰가는 네. 95%입니다. 감정가에. 네, 감정가의 95%. 그럼 1억 264만 원 나오고요. 여기에 현재 전세가는 얼마예요? 이건 1억 7,200은 매매가고
네, 1억 7,200은 전세가고요. 이게 매매가. 예. 매매가가 1억 7,200이죠. 네, 전세는 2015년도에 1억 2천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시세가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평형대, 다른 평대, 높은 평형대를 기준으로 해서 매매가와 전세가가 잡혀 있거든요. 이거보다 높은 평형을요. 걔네들의 이제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해서 산정한 지금 현재 그 전세 가능 금액은 1억 3,760만 원 나옵니다. (1억 5,264가) 그 (1억 5,900) 부분의 감정가의 95%를 잡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 임금 매각 사례가 최고가 2014년 11월 3일 날 조회수 비슷한데 81%죠. 그죠? 근데 81%와 95% 부분은 굉장히 커요. 이 정도 되면 거의 99% 낙찰이 되죠. 만약에 이제 82% 정도 수준으로 떨어뜨리면 전세가 수준에서 되죠. 대신에 한번 대전 내려갔는데 낙찰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해야 돼요. 82%면. 근데 95%면은 별로 고민 안 합니다. 카톡하고 있으면 불러요. 카톡하고 있으면 바로 불러서 낙찰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하죠. 그래서 그건 판단은 본인이 이제 하시고. 그렇게 됐을 때